고달픈 청년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작은 쉼터 청춘 전당포. 이곳은 여느 전당포와 다릅니다. 청춘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변화의 노력으로 갚는 방식이죠. 왜 이런 전당포를 열었냐고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청춘. 하지만 세상은 청춘에게 살얼음 판입니다. 우리 청춘들 정말 괜찮아요? 솔직한 감정으로 힘듦? 고통? 지금 현재 상태는 두려움이고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있나?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배우는 거에 대한?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방향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준비 안 하던 애들도 취업 완전 잘 되고 막 이런 거 보면 취업은 운인가? 나는 운이 없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취업은 마치 신기루처럼 보이기만 할 뿐 잡히지 않고 세상의 모진 찬바람에 열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버린 지금, 깨지고 아파봐야 어른이 된다는데 너무 아파 나조차도 잃어버린 청춘들. 이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춘 전당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어떠셨어요? 초퇴하시고. 정말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같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것보다. 어떤 청춘들이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알아보자고요. 화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하시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드디어 첫 번째 손님.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청춘이 청춘 전당포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방을. 예. 편하게 푸시고요. 예. 반가워요. 패션은 일단 오피스룩을 지금. 네. 예, 직장인 아니십니까? 방금 면접 보고 오는 역시. 근데 저희 전당포에는 무슨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방문을 하신 겁니까? 책이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21,800원 드리고 12,000원. 19,800원. 예, 그러면은 이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반 올리면서 5만 원. 너무 예뻐. 5만 원 드리면 되죠? 네? 담보로 이 책들을 저희에게 맡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엔 대학원 준비도 했었고 또 그러다 다시 IT 쪽 교육도 들었었고 사실 공기업도 인강이나 자기소개서를 꾸준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뭐 미스터 갈팡질팡 지금 약간 좀 갈팡질팡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 20대 후반 친구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특이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갈팡질팡이 지금의 20대를 표현하는 사자성어 같은 게 아닌가. 맡아주시면 저도 이제 하나로 뭔가 정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상징적인 느낌으로. 청춘 전당포는 다른 전당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꿈을 확실하게 또 지원을 해드리죠. 아, 그럼요. 취업의 문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취업 준비생. 선진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통계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취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싶어서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같은 것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2시 넘었더라고요. 네. 그럼 몇 시간 잔 거예요? 3시간 반 정도 잤네요. 겨우 잠만 쫓아낸 선진 씨.
아침도 거르고 서둘러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가 요즘 취업을 위해 따로 배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어디예요 지금? 아, 네, 여기 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이제 제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곳입니다. 선진 씨는 몇 달 전부터 IT 관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인 통계학과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혹시 내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 제일 힘들었던 때는 아무것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오히려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뭔가 더 나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이거라도 잡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없는 건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지 선진 씨는 늘 선체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합니다. IT 교육이 끝나면 면접 스터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스터디는 IT 기업 쪽이 아닌 금융권 대비 집단 토의 면접 스터디입니다.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 캐릭터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번엔 공기업 대비입니다. 해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시작은 본인 자존감부터 올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나의 어떤 장점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걸 준비를 토대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오후 8시 선진 씨는 대기업 인적성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무려 4개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과연 그가 진짜 원하는 직업은 뭘까요? 첫 번째는 네임밸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 제 안에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조차 혼란스러운 매일. 선진 씨는 선배에게 SOS를 쳤습니다. 선배와 얘기를 나누면 복잡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될까요? IT도 막 재밌고 또 돈 생각하면 되게 포기하기 아깝고 또 워라밸 생각하면 공기업 생각 내려놓기도 아깝고 좀 뭘 하고 싶은 거야? 나 IT 쪽 써보자. 그냥 돈이 얼마를 받든 간에 힘들던 간에 배워서 뭐든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게 제가 찾던 건 아니더라고요. 야, 근데 왜 지금 그 스쿨을 다니고 있어? 그만둬야지 그거는. 기업에서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조금 더 영한 사람들을 선호할 수도 있거든?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근데 이게 또 제가 공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이런 고민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웃기죠. 뭔가 좀 저도 웃겨요. 제가.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또 하고 하다 아니고 또 하다 아니고 이게 그 기간을 넘어서면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명확해졌을 때 나 어떡하지?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할 걸 그랬나? 이런 시간을 오게 만들면은 그때는 뼈 아플 수 있을 것 같아. 선배의 따끔한 충고가 오히려 선진 씨를 더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방향을 못 정했으니까 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해. 그러니까 넌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취업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요? 선진 씨만 그런 걸까요? 길을 잃었지만 선진 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가 갑자기 좀 많이 떠가지고 또 혹시 놓치는 거 있을까봐 그냥 맨날 습관처럼 확인해요, 이렇게. 그래. 네. 432명. 많이도 썼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취준생 딱지가 붙으면서부터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빠,
선진 씨는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이러고 있으니 아버지 병집 씨는 맨주먹에서 지금의 규모까지 가게를 키워온 한마디로 의지의 사나이. 선진 씨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게다가 공부까지 잘한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좋은 게 생기면 가장 먼저 장남 선진 씨부터 챙겼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컸죠. 벌써? 응.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데? 중소기업이긴 한데 또 사람들도 좀 되게 평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좀 안정된 직장, 뭐 나이 먹어서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는 것을 아빠가 원하는 거거든. 저도 사실 좀 고민 중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 하지만 그 마음조차 부담이 될까 아버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어떻게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 거구나 그걸 좀 느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그렇게 막 잘 사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한 방에서 4명 다 같이 자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본인 돈은 그렇게 아껴 쓰시면서 저한테는 투자하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대에 보답해야겠다. 진로는 네가 결정하겠지만, 또 엄마 아빠가 또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잘 결정해. 열심히 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장남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선진 씨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취업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달리다 보면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르고 이제는 28의 끝자락. 과연 선진 씨는 자신의 진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청춘 전당포를 찾은 또 한 명의 방문객.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시구나. 정원이에요. 아나운서 지망생, 지금 현재 불어랑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는 윤세라입니다. 아니 근데 꿈 중에 아나운서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스페인이면은 저기 바르셀로나? 좋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불어는 프랑스, 음바페. 프랑스리가고 그러면 우리 불어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좋네요. 그냥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Bonjour, je m'appelle Sela. Je suis heureuse d'être ici. Merci beaucoup. 스페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뭐 메시라든가 호나우두도 지금 보고 있다고요. Quiero trabajar contigo mucho. Te quiero. Contigo mucho te quiero. Te quiero. Contigo, señores. Gracias. Mucho. Bésame mucho. Bésame mucho. 네. 뭔가 그래도 담보를 받으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담보로 지금 고구마. 지금 고구마. 너무 적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여기 전당포예요. 다른 이제 아나운서분들은 제 키에 뭐 몇 킬로다 이런 공식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래서 말라서 나오면 안 퍼져서 나올 거란 생각도 크고. 이게 지금 한 끼예요? 한 4조각 더 있는 게
새끼예요. 하루 종일 네. 의식사. 곧 빈혈도 심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아유 좀 이 멍청아 몸 좀 챙기자 하면서 좀 강박도 내려놓고 하려고 찾아왔어요.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자신의 노래방 손님과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세라 씨를 만난 곳은 아나운서 학원.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테스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빨리 읽을 필요 없어요. 세라 씨에게 아나운서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 정도가 아닙니다. 8년 동안 같은 꿈을 꿨으니까 더 가면 갈수록 간절해지고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난 실패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렇게 귀결이 되니까 왜냐면 전 두 번째 목표가 없거든요. 그게 마지막 목표고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이루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세라 씨의 모든 것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함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8시 모닝콜에 잠이 깬 세라 씨. 그녀의 하루는 SNS 확인으로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하루가 궁금해서죠. 진짜 아나운서 같다. 그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도 만두도 세라 씨에겐 그림의 떡. 왜 안 드세요? 못 먹어요. 왜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목표 무게 될 때까지 탄수화물 조절하고 있어가지고 떡볶이 언니가 잔뜩 사놓고 악마같이 잔뜩 사놨는데 저는 못 먹어요. 오늘 세라 씨의 아침은 냉수 한 컵과 다이어트 보조제 한 알이 전부. 지성과 미모의 상징 아나운서가 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모는 더 그렇죠. 세라 씨가 능숙하게 배에 랩을 감쌉니다. 세라 씨만의 다이어트 노하우죠. 이게 랩으로 싸면은 공기 안 통해서 땀이 엄청 나거든요. 배를 좀 감싸서 빨리 연소시키려고. 근데 이 랩을 다 썼어요. 제가 하도 이걸 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도록 옷까지 두툼하게 챙겨 입는데요. 매일 아침 빼먹지 않고 한다는 공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안 하면 뻐근할 정도로 이력이 낮다는 아침 운동. 오르막길만 골라 숨이 턱 끝에 찰 때까지 달립니다. 숨이 차면 찰수록 아나운서라는 꿈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서입니다.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1시간 동안 동네를 돌고 나서야 돌아온 세라 씨. 드디어 식사를 준비합니다. 메뉴는 고구마와 단호박입니다. 이게 그냥 하루 점심? 저녁도 되고 그냥 이걸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중간 크기의 고구마 2개와 두유가 그녀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의 전부. 다이어트 도시락까지 챙기고 나니 드디어 등교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세라 씨에게 무척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떨리지 않으세요? 나 혼자 떨리나 보다. 네, 떨리죠.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까지 과연 무슨 일인 걸까요? 자기소개 시작할 때도 추연 씨부터 아예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괜찮을까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서 세라 씨가 메인 MC를 맡게 됐다는데요. 외국인들이 나오는 인기 TV 프로그램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도 되나? 그럼 나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빵 있어요, 가게? 네, 네. 빵 맛있겠다. 다이어트에 큰 무대를 앞둔 긴장감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게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미안해. 너무 배고프다. 생각하기는 배가 너무 고파. 뭐 먹는 거예요? 고구마요. 빵은 못 먹고 생각하기 전에 침까지 했다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어 선언 토크 콘서트 비정상회담 진행을 맡은 의장 이경희 윤세라입니다. 본인이 한국에 처음 드디어 왔을 때 카메라가 돌았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세라 씨는 매일 늦은 밤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아나운서의 꿈이 간절한 만큼 무대 욕심도 남다르기 때문이죠.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아나운서의 매력에 더 빠져버렸다는 그녀. 그만큼 세라 씨는 더 간절해졌습니다. 관리를 더 많이 해서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 전까지 제가 되어야 하는 저만의 이상향이 있어요. 외적으로도 몸무게를 여기까지 해놓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만큼 관리를 해놓기도 제 아나운서 꿈을 이루기 전에 제가 세워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깝게 해놔야 난 목표에 도달했고 난 이제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녀의 아나운서를 향한 열망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친구로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강박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내 계속 몸무게 체크하고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빼지 않아도 예쁜데 이렇게 집착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세라 씨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4시간씩 샐러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일 역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 더 이상 좀 손 벌리기도 그렇고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돈이 좀 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놓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도 학원비 대시려면 이제 더 많이 들 텐데 그래서 그냥 알바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3kg 남았어요. 이제 3kg만 더 빼면 돼. 그렇게 먹다가 죽어. 아니야, 절대 안 죽어요. 잘 챙겨 먹어. 샐러드라도 먹어. 아니, 샐러드도 드레싱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이 생기자 세라 씨가 SNS를 켰습니다. SNS 속 다른 아나운서 지망생들과 나를 비교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있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찾습니다. 누가 목줄을 저한테 메고 끌고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정말 한 길만 보고 계속 끌려가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는 뭔가 힘들다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고 내가 이것조차 못하면 도대체 뭘 이루겠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저를 쪼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쪼일 시기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자신을 다그쳤고 힘들다는 생각은 투정이고 사치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은 강박. 청춘 전당포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당포에 또 한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뭐지? 안녕하십니까. 예. 청춘 전당포입니다. 지금 또 돈은 필요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데. 멋쟁인데요, 멋쟁이. 요걸 몇 끼로 오신 건가요? 그러면 이걸 맡기실 거예요? 어떻게 담보? 아니요, 제가 맡기려고 가져온 건 따로 있고. 담보가 지금 지금 꺼내면 될까요? 예. 근데요? 네, 이거 제가 이거는 제 생각 시시때때로 생각 드는 거 적는 공책이고 이건 제가 시나 뭐 공부하면서 하는 것들 필사하고 기록하는 노트인데 엄청 방대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네요. 페미니즘, 인권, 그다음에 뭐 여성운동, 노동운동. 근데 저희 전당포에는 무슨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방문을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대학 안 가고 밖에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대학 안 가고도 학생답게 청년답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을 일부러 안 했다는 얘기죠? 나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이탈이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현재까지 딱 기준을 봤을 때 대학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에서? 좀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러니까. 약간 타협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신경 안 쓰죠? 신경은 안 쓰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 가야지 뭐 이런 말들 하도 많이 듣고 사니까. 더 큰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늘봄 씨는 친구 3명과 함께 서울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밥 먹이고 보내려고요. 친구들은 모두 대한고등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동창입니다. 모두 늘봄 씨처럼 자신만의 뜻이 있어 대학을 거부했죠. 아침에 보통 이렇게 밥을 먹고 가요? 다 알아서 먹긴 하는데 사는 시간대가 다 달라서 같이 먹는 경우는 진짜 운 좋아야 있고. 친구들 중 특히 늘봄 씨가 가장 공사가 다망합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냐? 그의 시간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스케줄로 빼곡합니다. 집에서 자주 못 보죠. 그래.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어쩌다 이렇게 무리하게 스케줄을 짰네요. 어떡해. 비록 학교 밖이지만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인 늘봄 씨. 그는 왜 이렇게 공부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늘봄 씨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줄 공부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단체들이 다루는 담론에 대해서 뭔가 학술을 해도 열고 뭔가 강의도 열고 그래서 이런 그 관련된 정보들이 사진 찍어놨다가 나중에 집 가서 일정이랑 확인해보고 정리해서 맞으면 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민주주의에 대한 동기. 그래서 그는 현재 대한대학교에서 자신만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경쟁자로,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입시교육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늘봄 씨는 스스로 제도권 대학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는 늘봄 씨를 늘 갈증나게 합니다. 이주자. 대학이란 제도는 4년 동안 그 분야의 조예가 깊은 선생님들 밑에서 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4년 동안 점점 깊게 내려간다는 점에서 진짜 깊은 공부를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대학 밖에서의 공부들 제가 사실 맞닥뜨리게 되면서 좀 되게 호흡이 짧다고 느꼈던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계속 점점 저는 난 어떻게 보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것들 학력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했다가 좀 어영부영 배우면 어떡하지 좀 그런 생각.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을 꼭 만나뵌다는 그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엄마! 내가 좋더라고. 어디는 좋아? 늘봄 씨의 생각과 행동에 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의 편인 부모님. 늘봄 씨의 부모님은 사실 평생을 사회운동에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두 분의 철학이 지금의 늘봄 씨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죠. 부모님의 영향이 한 6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40%는 고등학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도 부모님이 사실 입시교육에서 느낄 수 없는 가치들을 저한테 많이 말해주셨고 뭐 예를 들면 너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한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부모님. 두 분이라면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봄 씨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수시 점수가 이제 올해까지 아마 수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도권에서도 어떤 경험이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도권이 문제가 많더라도 제도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제도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늘봄 씨는 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로서는 사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더 경험이 많고 제가 더 옳다고 해서 이 길로 가야만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도권의 방식인 거죠. 확고한 신념으로 제도권 교육을 거부했지만 꿈을 향한 갈림길에서 계속 미련이 남습니다. 신념을 꺾고 대학을 가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신념을 지켜야 할지, 늘봄 씨는 청춘 전당포를 통해서 이 고민을 끝낼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공부해온 모든 시간을 다 준다는 느낌이어서 그게 늘봄 씨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중한 걸 줬어요.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이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늘봄 씨가 시야가 더 넓어지고 본인의 가치관에 더 확신이 서고 좋은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네요. 자, 우리 늘봄 씨 저희가 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 씨 파이팅. 청춘 전당포에 담보물을 맡기고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오 예. 늘봄 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쓸 생각일까요? 대학 안 간 친구들끼리 공부하고 있는 모임을 만들려고 지금 기획 중인데, 거기 이제 필요한 돈이 이곳저곳에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자본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들이 저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제가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좀 밥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늘봄 씨는 가장 먼저 대출금으로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멋진 저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뭔데? 근데 이건 진짜 좀 놀랄만. 오! 와. 소고기? 12개? 5개. 진짜? 오랜만에 소고기 덕분에 분주한 주방. 20분을 꺼내놓고 소금 후추 하고. 반면 늘봄 씨는 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든 램지 선생님 항상 어떤 요리를 하든 영상을 찾아봐서 어떻게 하면 좀 무슨 팁이 있는지 좀 보고, 방금 좀 팁을 얻었어요. 20분 정도 꺼내놔야 구울 때 안과 겉이 잘 조화를 이룬다고. 요리 멘토 고든 램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고기. 영문을 모르는 친구들은 반가우면서도 어리둥절합니다. 뭐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잘 먹을게, 고맙다. 가장 가까이서 늘봄 씨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준 친구들 때문에 그 갈등을 끝낼 여정의 첫 시작도 늘봄 씨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대출금을 사용할 두 번째 장소, 바로 늘봄 씨가 만든 비대학 청년들의 공부 모임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존폐의 위기도 있었지만 대출금 덕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 전당포에다 물건 맡기고 조금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그걸 이제 우리 모임 시작할 때 뭐 모임 장소 대관이라든지 뭐 강의 섭외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간식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좀 우리 필요한 자료 같은 거 구매하거나 그런데 조금 자본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 모임에서 강의를 해주실 선생님을 모시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냐면 저희가 4개월에 저희끼리 보통 이제 주제를 정해서 어떤 거 배우고 싶은지 관련된 뭐 강사님을 선생님을 모실 수 있으면 모시거나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데, 좀 한번 정기적으로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알아보다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좋은 취지에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만 봐도 이미 충분히 도움될 만한 자료고, 또 이거 가지고 수업 받게 되면 더 훨씬 정교하게 뭐 글쓰기든 문학이든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지망생 세라 씨에게도 좋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돈 들어왔네. 세라 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쓸 생각일까요?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돈을 좀 이롭게 써볼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검사 받으러 왔어요. 심리검사. 네, 안쪽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라 씨가 대출금을 들고 찾은 곳은 바로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저는 이제 좀 피폐해졌던 몸이나 정신을 조금 더 다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서 관심을 받고 싶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되고 나는 언제나 예쁘고 착한 딸이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내놓으라 하는 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 욕심까지 그게 더해지니까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편이에요. 좀 스스로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좀 잠깐 멈춰서서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그럴 수 있는 첫걸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라 씨가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그동안은 뭐가 그리 바빴던 걸까요? 어머니는 딸이 온다는 소식에 헐레벌떡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상을 차렸습니다. 세라 씨도 이제는 자신을 괴롭혔던 꿈을 향한 강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늦춰질까 뒤처질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엄마표 집밥을 세라 씨는 마음껏 즐깁니다. 지난번에 너무 안 먹으니까 속상하더라 엄마.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맨날 안 먹고 하다가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꿈을 향한 여정이 너무 고되지 않도록 세라 씨는 하나씩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청춘, 취준생 선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취업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박. 저한테 도움이 되는데 부담됐던 것들 이제 좀 최대한 저한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대출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치워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한 진로와 관련 없는 서적들을 모두 정리하는 일. 가려고 하는 쪽 책만 남기고 나머지 책들은 다 여기 남았어요. 선진 씨, 이번에는 꽤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봅니다. 저한테 계속 있으면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 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선진 씨가 결정한 진로는 공기업입니다. 책장 정리를 마치자 청춘 전당포 대출금으로 선진 씨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합니다. 그 대출금 받은 거 어떻게 쓸지 고민해봤는데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거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필기 공부하는데 인간으로 쓰려고요. 지금도 여전히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하는 선진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서에 지원한 목적지도 모른 채 헤매기만 했던 지난 시간들. 그래서 더 지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은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과연 그의 앞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청춘 전당포가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며 특별한 대출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전당포를 찾았던 3명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만나게 된 세 사람. 서로의 첫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들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약간 고민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 그분들도 분명히 절 보고 느꼈을 거예요. 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어요. 좀 다들 그냥 나와 비슷한 뭔가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있겠구나. 그리고 세 사람과 여정을 함께할 또 한 사람. 안녕하세요. 템플스테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올 적에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실 때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요 A4 용지에다가 한 번씩 써보세요. 가장 먼저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세라 씨. 늘봄 씨는 공부에 대한 고민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로에 대한 혼란이 남아있는 선진 씨까지. 과연 나를 찾는 1박 2일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여정은 느리게 걸으며 나를 찾는 걷기 명상입니다. 지금 천천히 걸어왔을 때 느낌, 그것을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늘 목적지만을 생각하느라 바쁘게 걸었던 걸음을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천천히 걸어보는 시간. 세 사람 오랜만에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 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낙엽만 이렇게 포근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걷다 보니까 돌이 있어가지고 약간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쑥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때요? 그걸 혹시 인생이라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또 밟다 보면 어떻게 밟아야 하는구나에 대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이제 그런 걸 또 겪어봐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세 사람은 각각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절에서 울력이라는 게 있어요. 울력. 절에 오면은 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딨나 그런 것도 챙기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멋있게. 두 번째 여정은 마당 쓸기입니다. 낙엽을 쓸어내듯 마음속 고민들도 싹싹 쓸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 이런 것들도 그냥 쓴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좀 후련한 느낌? 그래요?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마당을 쓸면 쓸수록 얼굴이 더 복잡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봄 씨인데요. 전에 있던 문제들을 좀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려. 오히려 돼서? 네. 고민을 안 하고 비워보려고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연도 고민도 모두 다른 청춘들. 하지만 청춘의 한가운데서 똑같이 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렸죠. 과연 세 사람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템플스테이의 하루가 깊어갑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향긋한 차와 함께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과 머릿속을 채웠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통틀어서 드는 생각은 정말로 막 아유 덕한년 너 진짜 독하다 이런 얘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루는 거에만 중점을 두고 내가 독하게 하는 거에만 정말 집중을 했지, 내가 그걸 이루고 나서 아니면 내가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동안에 제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이 해주는 너 독하다 그 인정만 되게 달콤하다 생각하고. 그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도 이제 답이 나왔네. 그게 맞아요. 그게 왜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을 못해. 어떻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회에 일원이 돼서 갈 수 있을까가 답이 나오기 시작해. 그건 누구한테 찾을 수도 없어. 본인이 기대보고 엎어져보고 아파보고 그리고 그 본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좋아요. 취업 걱정으로 늘 불면증에 시달렸던 선진 씨. 과연 어젯밤은 어땠을까요? 다른 날보다 잘 자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진짜 확실해요. 아침이 되게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세상보다 한 발짝 일찍 시작되는 사찰의 하루. 3명의 청춘들도 108배로 새벽을 열었습니다. 1배, 2배, 3배. 이마에선 땀이 배어나오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이 끝에서 청춘들은 과연 무엇과 만나게 될까요? 과연 1박 2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선진 씨의 마인드맵엔 전에는 없었던 도전이란 글자가 생겼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 도전이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뭔가 다른 사람의 압박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정말 도전해보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이 남았었어요. 세라 씨의 마음속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시간을 갖고 나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니까는 좀 정화가 된 상태로 좀 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마음속이 복잡해졌다는 늘봄 씨에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계속 실패 같은 거 두려워하고 거기 머물고 약간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좀 의기투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마인드맵도 그걸 반영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끝나갈 무렵 많이 친해진 세 사람.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던 것도 이젠 없습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즐기는 법도 터득했죠.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네. 몇 개만 가져가면 안 돼요? 가끔은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땐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참고 견디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너가 어떻게 변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내 바람은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거면 된다고 생각해. 너가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거는 20살의 나랑 21살의 내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흔들리면서 노력해왔던 것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나도 그때 가서 보면 자랑스러울 거고 지금의 내가 예상하기에도 그때의 넌 자랑스러우니까 더 계속 힘내서 살자. 33살의 너는 23살의 내 목표를 이룬 사람이겠지만 33살의 너 역시 10년 후에 너의 목표가 또 있겠지? 그것을 향해 또 열심히 너 자신도 챙기고 주위 사람도 챙기면서 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연예계 대부 같은 문제가 되었는지. 이게 뭐지? 있었어 이거. 네, 자, 네, 천진난만한 하신 분들.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솔직한 얘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가 걔들보다. 그래서 네가 좋고. 회사에 또 음식 주니까 또 하진 않더라고요.